조국 저는요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수만 개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5.18 항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제 가족, 함께했던 주변 분들이 죽음 같은 수사의 대상이 되면서 뒤늦게 그 고통과 분노를 피부로,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전의 조국으로 돌아갈 자리를 불살랐습니다. 낡은 세력, 나쁜 집단에 맞서 싸우겠다고 광주 시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뚜벅뚜벅 따박따박 제 길을 가겠습니다. 인간 조국은 저 일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겠구나. 예. 아빠가 남편이 법무장관으로 지명 안 됐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냐고요. 사냥당한 그건요 온 가족이다. 무기 대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무대에서 한번 싸워보고 싶은 거예요. 나라도 이렇게 한번 싸워보고 싶었을 것 같다. 더 인간적인 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저거 빨리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 의제를 살려줘야 되는 거죠. 이 정당이 그걸 하겠다는 거니까 뭐 크게 나쁠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고, 약간 별동대 형식의 그런 기동 타격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면이 있는 그런 정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 같습니다. 국민께 신의를 지키는 사람, 동지들의 등에 칼을 꽂지 않는 사람, 그런 좋은 분을 모셔오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가장 앞서서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이미 수만 개의 화살을 맞은 몸입니다. 수십만 개의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전쟁터라 해도 두려움 없이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조국 의원, 국회의원을 상상해보면 도대체 무슨 법을 만들고 싶으실까요? 입시 비리를 허용해주는 국가를 만들고 싶으신 건지, 4년 동안의 달콤한 면책 특권을 누리고 싶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다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광주 5.18 뉴욕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곳 광주 시민을 생각하며 저와 제 가족이 겪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건 본인의 자유이겠으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일개 잡범에 불과합니다.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잡범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신이 했던 그 가족 죽음 같은 수사 때문에 광주 시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됐다? 아니 어떻게 본인은 가족들과 함께 그 법을 다 위반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 아니 어떻게 광주 항쟁의 고통을 비유합니까? 광주는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상징 같은 곳 아닙니까? 그분들의 가졌던 그 시대의 엄혹함을 본인이 어떻게 가족과 그 가족의 고통과 등치시킵니까? 저는 이 조국 전 장관이야말로 정말 이런 어떤 그 말하자면은 그 이른바 그 곡학 가세라 그러나요? 정말 이걸 편협하게 자기 주기로 해석하는 저것부터 고쳐야 되고요. 저는 이번에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이 준비 많이 한 것 같아요. 신당 있잖아요. 저 어렵지 않다고 봐. 이미 플랫폼이 있어요.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고 이미 싱크탱크가 있고. 맞아요. 만들었어요. 거기 대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몰라요. 지난번 더불어 시민당을 창당 주도했던 우희종 전 서울대 명예교수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미 말하자면 그 비례, 그러니까 대표 위성정당 창당의 유경험자를 아주 모셔온 거예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앞으로 나가는데 과연 조 전 장관이 이런 식으로 뭐 본인의 뭐 이제 여러 가지를 지금 뭐 이렇게 합법화 시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비례정당으로 가서 득표 3%를 넘어서 아마 비례 한두 명 원내 진입하는 게 목표인 것 같은데 과연 민주당과 큰 바다에서 만날 것 같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그 정말 그 국민들에게 얼만큼 설득하고 있을까 저는 상당 부분 의문이 드네요. 누가 보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지 알겠네. 조국 씨 이제 그만 정신 좀 차리세요. 꿈은 자면서 꾸는 겁니다.